한국의 한 대학 역사학부 강준혁 교수는 책상 위에 놓인 독도 관련 자료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16년 전 일본 교토에서 겪었던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준혁은 학문적 진실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16년 전 강준혁은 일본 교토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일본의 고문서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교토대학 도서관은 동아시아 해양 경계를 다룬 수많은 지도와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독도 문제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곳에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찾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의 고문서 보관실에서 그는 우연히 낡고 찢어진 한 장의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지도는 막고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였고 동아시아의 해양 경계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준혁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지도 한쪽 구석에 적힌 작은 문구였습니다. 조선국 속지. 그 문구는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로 명확히 표시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에 이런 표현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동안 본 적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이 지도는 현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가 진짜라면 독도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도 하단에는 막부의 공식 도장이 찍혀 있어 단순히 개인이 제작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료임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자료를 손에 넣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흥분도 잠시, 그는 곧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이 지도를 공개하려면 일본 학계와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스즈키 교수는 지도를 보고 난 후 강준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박사, 이 지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당신도 알 겁니다. 그러나 일본 학계에서는 이런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자료를 다룬다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즈키 교수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일본 학계는 독도 문제가 국제적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스즈키 교수조차도 이 자료의 학문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공개적인 연구는 피해야 한다고 암시했습니다. 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경고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도를 복사해 연구를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측에서는 지도의 외부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고 그는 지도 전체를 분석하지 못한 채 일부 복사본과 메모만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강준혁은 이 자료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지도 복사본을 보며 연구를 계속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학문적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열망과 국제적 갈등을 피하고 싶다는 현실적 부담 사이에서 그는 16년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로비를 강화하면서 강준혁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각종 자료와 논문을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국제학계와 외교계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일본의 한 학술에 의해서 독도는 1905년 이전 무주지였으므로 일본이 점유한 것이 적법하다는 주장이 발표되었고 일부 외국 학자들이 이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혁은 그 발표 내용을 접한 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이렇게 왜곡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어. 그는 16년 동안 보관만 해왔던 지도의 복사본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도를 다시 살펴보던 그는 복사본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작은 각인을 발견했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글씨를 확대해보니 문구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케시마 관련 기록은 별도 문서 참조. 그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문구는 단순히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넘어 일본 내부에도 독도와 관련된 추가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별도 문서라. 일본에 더 중요한 자료가 있다는 뜻이겠지.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이 지도가 독도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생각해왔지만 이제는 이 문구가 더 큰 단서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연구실 한 구석에서 보관해 두었던 오래된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본 교토대학 도서관에서 복사한 지도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16년 전 교토대학의 고문서 보관실에서 지도를 처음 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진실을 알 수 없겠지.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연구자로서의 사명과 현실적 어려움이 그의 머릿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끝까지 해야 한다. 그는 굳게 결심하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강준혁 교수는 지도에 각인해서 발견한 다케시마 관련 기록은 별도 문서 참조라는 문구를 떠올리며 연구실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 풍경 속에서 그는 고민에 잠겼습니다. 일본 내부에 이 문구가 언급한 또 다른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것에 접근하려면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에 부딪힐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간 고민하던 그는 결국 일본 학계의 지인인 다나카 유키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과거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학문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몇 차례 강준혁과 협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라면 일본 내부 자료에 접근할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일본 내에 보관된 다케시마 관련 기록에 대한 정보를 얻을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 자료가 독도 문제를 학문적으로 재조명할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후 다나카 교수로부터 신중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강 교수님, 제가 아는 바로는 다케시마 관련 기록은 일본 내 내무성 기록, 보관소에 비공개 자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학술 목적으로도 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이 일이 저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나카 교수의 신중한 태도는 강준혁에게 그 자료가 얼마나 민감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 실감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 답장을 곱씹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자료를 손에 넣는다면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결정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 텐데 그는 혼잣말을 하며 책상에 앉았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현재까지의 연구를 정리해 논문으로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명확히 표시한 지도와 도장의 신뢰성을 분석하고 이를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지리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등 역사적 자료와 비교하며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막부 시대에 제작된 고지도는 단순한 개인 작업물이 아닙니다. 도장과 문구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증거이며 당시에도 독도가 조선의 속지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논문이 국내 학술지에 게재되자 학계는 물론 대중에게도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지도학자들이 특히 이 논문을 흥미롭게 받아들였습니다. 독일의 지도학자인 프리드리히 호프만 박사는 강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강 교수님, 논문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보내주신 지도는 일본 막부의 공문서 도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본 내부에서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강준혁 교수의 연구에 대해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즉각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해당 지도는 당시 일본과 조선의 외교적 관례를 반영한 것으로 영유권과는 무관합니다. 강준혁 교수의 주장은 역사적 문서를 편향적으로 해석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일본 학계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반박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조선국 속지라는 표현은 당시 조선을 존중하기 위한 외교적 표현일 뿐 실질적 영유권의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독도 문제를 과장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 언론은 강 교수를 겨냥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학자가 주장하는 지도는 역사적 가치가 떨어지는 자료이며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연구팀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일본 측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자 몇몇 팀원들이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교수님, 일본의 반발이 너무 강합니다. 연구가 오히려 학문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요? 강준혁은 잠시 침묵한 뒤 연구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각자의 얼굴을 기억하려는 듯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는 압박은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다룬 자료가 그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가진 증거로 말합시다. 그의 단호한 태도는 연구팀에 다시금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팀원들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각자 맡은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학계에서의 반응이 이어지는 동안 강준혁 교수는 독일과 영국의 지도학자들과 협력하며 자료를 더욱 정교하게 분석했습니다. 프리드리 박사는 지도의 도장과 문구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지도에 사용된 도장은 막부 공문서의 도장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이는 이 지도가 단순한 개인 제작물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공식 자료였음을 입증합니다. 강준혁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일본 측 반박 논리의 허점을 반박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일본 외무성이 주장한 외교적 관례라는 논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고지도가 단순한 외교적 문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영유권 인식을 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도 신중하게 자료를 확인하며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강 교수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해당 문서는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되는 민감한 자료입니다. 자료의 일부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과정에서 학계 내에서 고립될 가능성을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나카 교수의 조심스러운 메일을 읽으며 강준혁은 그의 입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습니다. 일본 내부에도 진실을 알고 있는 학자들이 있겠지. 하지만 그들도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어. 눈 덮인 연구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강준혁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압박, 언론의 비난, 그리고 학술적 반박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하다. 하지만 일본 내부 문서를 확보한다면 더는 반박의 여지가 없겠지. 그는 연구 자료를 다시 정리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뿐이다. 강준혁 교수의 논문이 발표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의 연구는 국내외 학계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지만 일본 측의 반격은 예상보다도 더 강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학술지와 주요 외교 채널을 통해 강 교수의 논문이 편향된 해석이라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강 교수의 연구는 지도의 진위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특정 국가의 영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적 해석일 뿐이다. 일본의 대표 학자들은 반박 논문을 준비하며 지도의 문구와 도장이 후대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조선국 속지라는 문구는 지도의 다른 부분과 비교했을 때 필체와 잉크 색상이 미세하게 다릅니다. 후대에 수정되었거나 비공식적 제작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반박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자 일본 언론은 이를 인용하며 강준혁 교수를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자가 주장하는 지도는 역사적 가치가 부족하며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내외 언론은 강 교수의 연구를 둘러싼 논란을 집중 조명했고 SNS와 뉴스에서는 찬반 여론이 거세게 맞섰습니다. 국내 독도 시민단체들은 강 교수의 연구는 일본의 거짓된 주장을 무너뜨릴 결정적 자료라며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독일과 영국의 학자들은 그가 제시한 증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학술회의와 외교적 경로를 통해 강 교수의 주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강준혁 교수는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할 자료를 정리하며 일본의 반박 논리를 하나씩 분석해 반박 근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독일 지도학자인 프리드리히 호프만 박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도장과 문구의 신뢰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호프만 박사에게서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강 교수님, 지도에 사용된 도장은 막부 공문서에서 사용된 도장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는 지도 제작자의 개인적 작업물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공식 자료임을 입증합니다. 그는 이 결과를 읽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나에게 남은 건 발표뿐이다. 학술회의 당일 강준혁 교수는 긴장된 얼굴로 발표 자료를 점검하며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발표장에 도착하자 그는 회의장 곳곳에 앉아있는 일본 측 학자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학계를 대표하는 오카무라 히토시 교수가 단정한 표정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발표는 예정된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강 교수는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띄우며 차분히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 지도는 막부 시대에 제작된 자료로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명확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도장과 문구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증거이며 독도가 조선의 속지로 인식되었음을 입증합니다. 그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일부 외국 학자들은 메모를 하거나 자료를 촬영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발표가 끝나자마자 오카무라 교수는 손을 들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 교수님, 당신의 연구는 도장의 압력과 잉크 성분만으로 지도의 진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는 당시 일본에서 비공식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준혁 교수는 화면에 추가 분석 자료를 띄우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오카무라 교수님. 하지만 이 지도는 단순한 개인 작업물이 아닙니다. 여기 독일 호프만 박사와의 공동 분석 결과를 보시면 도장과 문구가
지도 제작 당시의 잉크와 동일한 성분으로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장은 당시 막부 공문서에서 사용된 공식 도장과 일치합니다. 그의 대답에 회의장은 잠시 술렁였습니다. 일부 외국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슬라이드를 살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카무라 교수는 다시 한번 손을 들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막부가 왜 이런 지도를 제작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다면 왜 일본 역사에서는 이를 배제하려 했던 겁니까? 강 교수는 침착하게 화면에 다른 자료를 띄우며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1877년 일본 태정관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며 일본 영토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지도는 태정관 문서보다 훨씬 이전에 제작된 자료로 이미 독도가 조선의 속지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그의 설명이 끝나자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측 학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 외국 학자들은 그의 슬라이드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며 추가 질문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독일의 호프만 박사가 다가와 강준혁 교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 교수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일본 측의 반박이 있었지만 귀하의 증거는 매우 설득력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술회의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의 방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학술회의 직후 주요 외국 학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며 강준혁 교수의 연구를 부정확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주장이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강 교수의 신뢰를 흔들기 위한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강준혁 교수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지도를 다시 펴고 구석의 문구와 도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이 지도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역사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지키는 것이다. 강준혁 교수의 연구는 학술회의 이후에도 국제학계와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의 반격은 여전히 거셌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유럽과 북미 학자들에게 반박 자료를 유포하며 강 교수가 제시한 지도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도는 비공식적 제작물일 가능성이 있으며 강 교수의 연구는 과장된 해석에 불과합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인용하며 그의 연구를 폄하했고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로비를 통해 국제학계와 외교적 채널에서 강 교수의 연구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고위 관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학자가 주장하는 지도는 정치적 목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석된 자료입니다. 독도 문제는 더 복잡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이 같은 공세는 학계와 대중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유럽 학자들은 일본 측의 자료를 신뢰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려 했고 몇몇 학자들은 강 교수의 연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강 교수의 자료는 흥미롭지만 일본 측 주장 역시 충분히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국제법적 논의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강준혁 교수와 그의 연구팀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은 연구실에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일본 측 반응이 너무 강합니다. 연구를 이어가야 할까요? 이대로 무시당하는 건 아닐까요? 강준혁 교수는 잠시 팀원들을 바라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일이 쉬운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가 옳은 길에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흔들리지 말고 자료로 말합시다. 그의 말은 연구팀에게 다시금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팀원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정리하며 더 강력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독일의 프리드리히 호프만 박사는 강 교수에게 또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강 교수님, 귀하의 연구가 국제학계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측의 반박 논문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귀하의 자료가 더 많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 중인 논문에 강 교수님의 지도를 중요한 사례로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 소식은 강 교수와 연구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호프만 박사의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면서 강 교수의 연구가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학술지 편집장은 호프만 박사의 논문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강 교수가 발견한 지도는 일본 막부의 공문서 도장과 일치하며 당시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역사적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내에서도 강 교수의 연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독도 시민단체들은
그의 연구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이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SNS에서는 진실을 지키자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며 강 교수와 연구팀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교수님, 보셨나요? 한 팀원이 신문을 들고 연구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신문에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국 학자의 연구가 일본 주장을 흔들다라는 제목이에요. 강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팀원에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발견한 진실의 이야기야. 우리가 한 일은 진실을 세상에 내놓은 것뿐이야. 그러나 일본 측은 이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UN 산하국제해양법 전문가들에게 강 교수의 연구를 부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로비를 강화했습니다. 일부 일본 학자들은 국제학술회의에서 독도의 지리적 경계를 왜곡하는 발표를 이어가며 강 교수의 연구를 정치적 목적의 산물로 비난했습니다. 강 교수는 이러한 일본 측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를 작성해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출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조선왕조실록, 태정관 문서, 고지도 분석 자료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뒤 강 교수는 연구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독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 섬에 한 번도 직접 가본 적이 없었지만 연구를 통해 그곳의 역사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며칠 후 UN 해양법 전문가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강 교수님, 귀하의 연구는 독도 문제를 학문적으로 재조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가 국제해양경계 논의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는 이메일을 읽으며 깊은 한도와 함께 새로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는 책상에 놓인 지도를 펼치고 구석에 적힌 문구를 손끝으로 따라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조선국 속지. 그는 눈을 감고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섬은 항상 우리 땅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역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